특집 이슈토크 선거레이더입니다. 선거레이더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동환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동환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일에 치러질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출마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에서 전남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여러 가지 전남교육의 지표가 암담합니다. 수년째 지금 학력은 최하위고 교육청의 청렴도는 4등급이고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그렇게 외쳤지만 매년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이 1,300여 명에 달합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이런 상황을 만든 현 교육감님이 재선에 도전하시고 또 다른 출마자가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재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희망이 없다.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지, 대안을 드리고자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고 제가 전남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꿔보고자 결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먼저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젊은 신규 교사였고 교사의 역할, 또 교육에 대한 고민 끝에 전남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제 전남에서 섬마을, 신안, 또 순천에서 교사를 하다가 장학사로 전직해서 또 진도, 또 영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교감, 교장으로 화순, 보성 곳곳에서 근무했고 틈틈이 제가 한국교원대학교와 미국 유학을 가서 교육 이론을 공부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많이 집필했어요. 또 저서도 집필하면서 한마디로 한평생 교육을 바쁜 길을 살아왔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꾸준히 교육 분야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이게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섬마을과 농어촌, 또 도시 등 전남의 곳곳에서 근무하면서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뿐 아니라 교감, 교장을 하면서 학교 관리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은 교육청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전남 교육을 살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들을 직접 고안하고 공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력도 경력이시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좀 경쟁력 있고 유능한 분이 선출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비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에서 선택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두 후보와 제가 삶의 길이 워낙 달라서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우선 교육 경력이 다릅니다. 다른 두 후보가 교원 경력이라면 교사가 전무한 반면에 저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를 하면서 관리자들의 그런 입장이나 행정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노동운동, 한 분이 또 정치라는 길을 걸어왔다면 저는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노조나 단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두 후보들이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으로 또 전교조의 지지 속의 교육감에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 공동체를 아우르는 의견과 주장을 아우르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전남 교육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인 아이들이 미성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것이 교육 자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요. 요즘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정치도 교육도
젊고 참신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셔요. 네. 다른 후보님,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나이로 68세, 또 다른 분이 62세인 반면에 제가 지금 53세로 비교적 젊고 참신한 나이인데 사실 학부모님들 연령이 낮으시잖아요. 제가 학부모 연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대를 아우르고 공감하는 아마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공약을 제시하셨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약 내세우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주요 공약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육력 향상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 정책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요.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직원 강제 전보를 제가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력 향상의 핵심은 결국 교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전남의 환경은 어떠냐면 선생님들이 한 지역에서 8년 내지 10년 근무하시면 강제로 전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광주나 도시권에 거주지를 마련하시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데 이 장거리 출퇴근이 결코 우리 교육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 마을에 함께 살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해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인사기준 폐지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침 급식을 하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 중에서도 오전에 보통 주요 교과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오게 되면 두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에 대한 집중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늦잠도 많이 자지만 또 부모님들이 챙겨주지 못해서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간편식이라도 아침을 간단히 먹이는 일이 교육력 향상의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시 시험을 보고 우수한 학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에 될 때까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자꾸 사교육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시험을 보는 일을 서열을 매기고 비교하고 경쟁한다. 이것도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원래 평가의 기본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또 선생님들이 스스로 잘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공약까지 살펴봤고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남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교육력 향상을 주된 이유로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우리 전남 아이들의 학력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실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진로와 직업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대입 수능 성적이라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6년부터 수년째 평균도 꼴찌인데 특히 올해는 그 저희가 1등부터 9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1등급의 전남 아이들의 분포 비율이 1%입니다. 네. 대부분의 전남 아이들이 5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전남 교육이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곧잘 진학을 시켰거든요. 저는 어떤 편향적인 일방적인 교육 철학이 몰고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무조건 경쟁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야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된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를 보낼 때쯤이면 대학 입시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시가 다시 정시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문제는 또 경쟁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혀 경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경쟁을 시켜보지 않았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학부모들이 공공연하게 학교는 놀러 가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교육자로서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편향된 교육 철학으로 경쟁 교육을 없애고 우수고를 일방적으로 없애고 평준화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인데, 따라서는 이제는 교육감부터 우선 조화롭고 균형 잡힌 교육 철학으로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이 많지 않은 전남 지역에서 공교육인 학교가 아이들의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참신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것을 합리적인 진보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경쟁을 조장시키는 일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런 철학적 고찰이 전남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남 교육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학령 인구 현황부터 관련 대책까지 짚어주시죠. 사실 학령 인구 현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남의 농어촌의 경우에는 향후 5년이면 절반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남 교육을 떠나는 이주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이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하고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중고등학교에 보낼 쯤이면 광주나 대도시로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찾아오는 교육이 되게 해야 하는데 교육 때문에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교육 때문에라도 전남에 오고 싶고 남아있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점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했고, 또 그래서 전남은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또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그런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사실 학교 통폐합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은 학교에 지금과 같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너무 소인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문제도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제가 교감으로 근무했던 보성이나 화순군의 일개 면에요. 아침이면 그 면에 통학차가 1시간가량 운행을 합니다. 만일 인근 면과 통합을 했다고 치면 거의 2시간가량을 운행하는데 그 대상인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병설 유치원의 경우는 5, 6살 아이들이 아침부터 1시간, 2시간을 차를 탄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또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직원의 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업무 전담, 거점형 학교라든가 또는 인근 학교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동회나 체험학습 같은 것은 함께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학교들을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통폐합 이야기도 나눠봤듯이 학령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지는데 그대로 또 방치해둘 수가 없잖아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폐교는 임대나 매각 위주로 이제 해결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남에 한 148개 지금 폐교가 있어요. 폐교는 사실 전남 교육의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가령 제가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 이런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저는 교직원을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교직원 주거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어촌에서 이렇게 거주하려면 막상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게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는 주거 단지를 조성해서 교직원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뿐 아니라 도시민을 유입하는 교육시설 및 생활문화 편의 시설을 보충하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도 되고 또 교직원 복지 향상 및 그런 효과들이 기대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교직원의 주거단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기본학력이나 기초학력은 좀 개념이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학력은 이제 초등에 국한된 것이라고 봤을 때 사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인 수업입니다. 이제 이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에 집중하지 않고 외식이나 간식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수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자꾸 현장 체험학습이나 또 마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도입되는데 그것은 수업을 하고 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따라서 차분하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권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까지 들어봤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봐서 오는 2025년부터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남 지역 특성상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요인인 교사들이 전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전남의 지역적 특성상 선생님들이 이동하거나 순회하는 교육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 원격 교육 환경이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습의 전문성도 많이 쌓았고요. 저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터넷 강좌를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좀 부족한 교사 수급 문제나 또 소규모 학교의 교과 과정 개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교 학점제에 이어서도 또 다른 문제로 청렴도 역시 전남 교육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늘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잘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 생각하면 아까 제가 경험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행정 경험이 없으셔서 행정의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고요. 사실 우선 교육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리더가 청렴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이 인사 행정에 있어서도 기본과 원칙을 저는 중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 단체의 이익만 챙겨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청렴의 기본이 왜냐하면 원칙을 바꾸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인사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정착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사실 탕평적인 인사를 해야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고 또 따르고 행정도 더욱 청렴한 행정을 펼쳐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비 후보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지역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덧붙여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혁신학교 12년 동안 전남 교육의 변화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학원비는 좀 줄었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학교 교육의 변화에 여전히 실망하셨다면 새로운 희망 저 김동환이 있습니다. 제가 전남 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저 김동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남 교육감 선거 김동환 예비 후보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레이더였습니다.